이번 이야기는 실화 대천 해수욕장. 저도 요 근래 최근에 경험했던 일을 조심스레 얘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2003년 8월 10일 4월달부터 친구들에게 계획했던 여름 바캉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넷, 장소는 대천 해수욕장. 4박 5일 인터넷으로 민박을 예약하니 작년보다 수월하게 숙박은 해결되었습니다. 인터넷 콘돔 민박, 그러니까 민박집 이름입니다. 인터넷 콘돔 민박집에 도착을 해서 자리를 피고 민박집 앞에서 저녁 7시쯤에 맥주에 삼겹살을 먹었다. 소주는 있다가 밤에 여인들과 광란의 밤을 보내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맥주를 마셨다. 대충 저녁을 해결하고 대천 해수욕장에 물을 보러 갔다. 물론 저녁에 물을 보러 간다는 건 다 알리라 믿는다. 그럭저럭 대천의 여인들은 물은 마음에 들었다. 첫날은 우리끼리 대충 장소 파악, 물 파악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놈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에이 씨발놈아! 어디요? 경기 사람인데 아주 가끔 장난으로 사투리 쓴다. 병신. 우리 왔지 뭐. 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놀려고. 개새 그냥 야 좀이만 기댄겨? 너에게 갈란길. 뭐? 뭔 소리야? 할아버지 댁 간다며. 에이 씹새야, 우리 할아버지 댁이 서산인 거 까먹냐? 내 차로 가면 대천까진 금방 가. 알았어. 올 때 연락하고 와. 오후 1시 반 드디어 우리 사총사가 해변으로 출동을 했다. 낮에는 여자 물이 정말 쇠시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바나나 보트 타고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그러다가 오후 4시쯤 온다던 친구가 차를 끌고 왔다. 이제 5명이 된 것이다. 어쩌다 보니 드디어 저녁이 됐다. 돗자리부터 해서 소주 안주 등등 챙겨서 해변 모래사장으로 갔다. 역시나 여자의 굶주린 늑대들이 돗자리를 깔고 작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우리도 슬슬 시작을 했다. 새 친구는 자리를 깔고 기다리고 또한 친구랑 나랑은 여자를 몰러 갔다. 역시 저녁에 물이 좋았다. 한 팀을 물었다. 인원은 3명. 괜찮았다. 1명 빼고. 최대한 매너 갖추면서 우리 자리로 인도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잼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낮부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은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뉴스 보도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바람이 좀 분다 싶더니 이게 웬걸. 돗자리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더니 굵은 비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여자애들과 우리가 술, 안주, 돗자리 챙기는 도중에 한 친구랑 나랑 우리 방으로 가서 계속 작업을 할까 상의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먼저 자기네 방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우린 아싸리! 하고 죽으라 뛰었는데 2003년도 8월 10일쯤에 대천 해수욕장 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왜 그런 바람이 있지 않나. 걸어갈 때 저항이 느낄 정도의 바람. 그 정도 바람에 비는 소나비처럼 새똥많은 것들이 막 내리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편의점 같은 거 들어가는 곳으로 다 비 피하고 심지어 화장실로 대피하자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총 인원이 8명이었는데 거의 1명 내지는 2명씩 짝지어서 어디로 뛰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여자 중에 1명 핸드폰 번호를 금세 따놔서 다행히도 1명과 연락은 됐다. 일단 남자애들은 우리 민박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민박으로 가봤다. 나 혼자였다. 존나 무서웠다. 반지하 있는데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추웠다. 들어가 있고 싶었지만 열쇠는 다른 친구한테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여자애한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여자애들은 셋 다 자기네 민박이라고 했다. 한숨을 쉬고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다. 근데 2명의 핸드폰을 민박 안에 두고 왔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명이 연락이 돼서 만났고 친구들 찾으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또 한 친구를 만났다. 이제 한 명만 찾으면 된다. 나랑 가장 친한 차를 끌고 서산에서 온 친구. 근데 도저히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었다. 에이, 좀만 기다리며 여기저기 피해 있다가 우리 찾다가 지쳐서 숙소로 와보겠지 하면서 여자들한테 2시간 뒤에 간다고 하고 계속 기다렸다. 근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 올 기미도 안 보이고 비도 바람도 그칠 기미가 안 보였다. 아싸리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도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것이었다.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여자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고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있던 한 친구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다. 발신자를 보니 지역번호가 이 지역이었다. 충남 보령. 이게 웬일인가 하고 받았는데 그 친구라는 것이었다. 근데 목 놓아 운다는 것이었다. 친구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내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내가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다. 내가 전화를 받고 받았다. 승우야! 나! 정우야, 하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장난 아니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어찌저찌만 하고 있다가 문득 갑자기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차였다. 자동차,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를 원망하며 친구들과 그 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봉고차였는데 그 친구가 운전석에 멍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뛰어가서 문을 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묻자 친구들 하나하나 쓱 둘러보더니 나를 보고는 울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 당시 그 친구 얼굴 표정을 못 본 사람 모를 것이다. 왜 저러나 하고 진정을 시키려다 내가 그 친구 몸을 만지자 개 지랄 발작을 하다가 끝내는 기절해버린 것이었다. 우리 민박집으로 일단 데리고 갔다. 우리끼리 그 친구 깨어날 때까지 왜 그럴까 상의하는 도중 2시간 후 친구가 깨어났다. 야, 너 왜 그래? 이제 괜찮아? 야, 너 종 맞지? 그치? 죽어 아니지? 하며 내 얼굴을 더듬거렸다. 그래 임마! 네가 왜 죽어? 너 대체 왜 그래? 어? 아, 그래 맞구나 정아. 살아있었구나. 야 그래 임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 좀 해봐. 그럼 내가 본 거 누구였지? 정말 이제서 그 표정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 돋아 죽을 것 같다. 누굴 봤는데? 청우를 봤어? 우와. 그 친구 이야기가 이렇다. 비가 오자 애들이 흩어지고 보는구는 자기도 막 피하다가 딱히 갈 데가 없어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제서야 애들 챙기려고 보니 자기 혼자였다는 것이다. 핸드폰도 숙소로 두고 오고 소낙비라고 금방 그치겠지 하고는 기다려도 비는 계속 더 세게 내리자 20분 뒤 민박 열쇠 가진 친구가 있겠지 하는 희망에 민박집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아마 그때 연락된 친구와 내가 만나서 다른 친구를 찾으러 나갔을 때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자기 자동차 생각이 문득 났었다고 한다. 주머니를 보니 이게 웬일 열쇠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래판 돗자리가 앉았다가 빠친 것 같은 생각에 그 자리를 더듬더듬 찾아가서 10분을 헤맨 끝에 열쇠가 황도캔 아래에 있는 것을 찾고는 차로 들어가는 도중이었다고 한다. 근데 사건은 거기부터이다. 자기 차가 저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후 미소를 띄우며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조수석에 한 남자가 앉아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거 도둑놈이다 생각을 하고 막 뛰어갔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환장했다 정말. 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문을 열리는데 잠겨있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고 한다. 어떻게 들어왔냐는 말에 나는 아무 말도 없길래 자기가 주차할 때 문 안 잠그고 나왔다 보다 생각을 하고 나를 봤는데
내가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계속 말을 걸어도 말이 없길래 툭 하고 쳤더니 그대로 쓰러지더란다. 처음엔 장난으로 자기 놀래켜주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며 손으로 팔을 만졌는데 너무 딱딱해서 훔주고 있는 줄 알고 그때까지 장난인 줄 알고 야, 왜 그러냐, 이제 안 속는다 하면서 내 두 볼을 잡고 자기 얼굴 정면으로 딱 돌렸는데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마네킹 같았다고 한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된 친구가 내 가슴을 만졌는데 가슴이 안 뛰고 있길래 설마 하는 생각이 결도 없이 양볼과 팔다리에 전해오는 전율과 성취함을 느끼며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신고해야겠다는 마음과 친구들에게 우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그 친구가 어느 조개구이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울며 불며 친구한테 죽었다고 전화 좀 쓰게 해달라고 하고 바로 전화기를 내밀었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 전화기에서 지금 차 안에서 죽어있을 내가 자기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 차로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어림없는 생각이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차에 있는 시체를 확인하러 전화기에 내 목소리가 나온 건 아까 위에 말한 대로 그 친구를 찾으러 나가려고다. 발신자가 충남 그 인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우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다시 그 친구가 정신 나간 것처럼 자기 차로 갔더니 시체는 온데가시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자기 차 운전석에 쓰러지다 앉은 후 가슴 졸이며 바깥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또 마침 친구들과 내가 같이 오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내 친구들 따라온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 내 영혼이 자기한테 가까이 와서 자기 몸을 쓰다듬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깨어나 보니 우리 숙소였다고 한다. 그 친구 말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난 그런 친구를 둔 적이 없다. 정신병자 같아. 그런 거 장난 거짓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3살부터 쭉 봐온 그 불알 친구를 생각하며 그럴 말은 아니 그럴 생각조차 못할 놈이다. 누구보다 내가 그를 잘 알기에 또 그 친구가 거짓이었다며 헐리우드 배우 뺨침 아니 헐리우드 슈퍼스타가 될 정도의 연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평소 친구들끼리 농담구라고 걸쳐도 금방 들통나는 어리숙한 착한 친구다. 군대에서도 별명이 얼버리였다. 어리버리의 주말이지. 지금 그의 별명은 한창 후다. 오인영의 김창호 어리버리 비스무리. 그렇다면 그의 말이 사실인 것이 유력해진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였을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다. 올해도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시각, 같은 멤버, 같은 숙소, 같은 차로 떠나볼 생각이다.